한중일의 생계비와 생활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이 10만 달러를 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1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은 비례하지 않으며 이는 물가 수준과 소득 분배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실질 소득 수준이 비슷하지만 중국은 크게 떨어지며 한국과 일본은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으며 대신 중국은 생활물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여러 물가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은 국가별 통계 방식이 다르고 발표 기준도 가구당인지 1인당인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707만 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소비 성향, 즉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은 68.7%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약 485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소비 지출액 중에서는 식비,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가구 기준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1인당 기준으로 가처분 소득과 소비 지출을 발표합니다.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4,060위안인데 원화로 환산하면 약 77만 원입니다. 1인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약 2,560위안, 한화로 약 48만 6천 원이며 평균 소비 성향이 약 63%입니다. 중국인들의 실질 소득과 소비 지출이 한국보다 낮은데 중국인들이 더 많이 저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료품 등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아주 불평등합니다. 2024년 기준 한중일의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이 약 31.4, 중국이 약 37.1, 일본이 약 32.9로 나타나 한국, 일본에 비해 중국의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간부들과 개혁개방을 주도한 세력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소득이 높은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아주 낮습니다. 일본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발표되는 통계자료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직장 가구, 다인 가구일수록 소득이 높으며 월평균 소득은 65만 엔 이상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650만 원 이상입니다. 월평균 가구당 소비 지출은 한화 기준 314 내지 351만 원으로 소비 성향이 48 내지 54%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은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소비 지출 규모는 오히려 낮고 소비 성향이 한국, 중국에 비해 아주 낮습니다. 일본인들은 저축을 훨씬 많이 한다는 뜻인데 주거비와 교육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중일의 가구당 소비 지출 구성 내용 역시 국가별 분류 및 통계 작성 방식 차이로 직접 비교하기 곤란합니다. 한국의 가계 동향 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식품비와 문화여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식품비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해 그 비중도 크게 등락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가구 크기별 생활비 구조를 보면 1인 가구는 주거비 비중이 매우 크고 식비와 교통비 비중도 큰 편입니다. 특히 외식비와 단품비 등의 지출이 큰 특징을 보입니다. 2인 내지 4인 가구에서는 식비와 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에서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신 식비와 교통비 비중이 컸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4년 1인당 소비지출 품목별 비율을 보면 식품, 음료, 담배가 29.8%, 주거비가 22.2%, 문화, 교육, 오락비가 11.3%, 교통통신비가 14.1%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소비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가구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가구 규모별 특성을 파악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데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OECD 평균 대비 식품비 비중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편이며
주거비 비중은 높고 문화여가비 비중 역시 OECD 선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비 비중이 낮고 문화여가비 비중이 높은 것은 전형적인 선진국 소비 패턴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비율을 보면 식비가 28.3%, 주거비가 약 18%, 교통통신비가 약 13.9%, 문화여가비가 9.7%로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3.9%에 불과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4인 가구 등에서는 교육비와 교통비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한국, 중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입시 경쟁이 덜 치열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소득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가구당 소득 수준을 보이고 한국이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중국은 크게 떨어지고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생활비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가구당 소비지출 규모가 비슷하지만 중국은 한국, 일본보다 낮고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소비지출이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생활비 부담 면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의 70% 이상을 일상생활비로 지출하는데 주거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구조로 저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비 부담을 감당하면서 소비가 안정된 구조를 보입니다. 가구별 소비와 소비지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물가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시의 생활비나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나라 대표 도시인 서울, 도쿄, 베이징과 상하이의 2024-25년 중산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생활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중산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0에서 600만 원 수준이며 생활비는 380에서 430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 대비 생활비가 65 내지 75%였습니다. 도쿄는 가구당 월 소득이 600에서 700만 원, 생활비는 330에서 380만 원으로 소득 대비 생활비는 50 내지 60%였습니다. 베이징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50에서 320만 원, 생활비는 180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은 65 내지 75% 수준이었습니다. 상하이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0에서 350만 원, 생활비는 200에서 260만 원으로 소득 대비 생활비 비중은 65 내지 75%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대도시들은 주택 가격 및 임대료가 높아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서울은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 비중이 임대 기준 120에서 180만 원에 달해 전세 붕괴 이후 월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는 90에서 140원으로 서울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는 소형 주택이 많기 때문이며 주거비 수준은 품질 대비 합리적으로 평가됩니다. 베이징의 월평균 주거비는 70에서 12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호구와 학군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상하이의 월평균 주거비는 80 내지 140만 원으로 도쿄와 비슷한 수준인데 외국인 밀집 지역의 임대료가 높았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거비 수준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식비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외식과 가정식을 혼합한 가구당 월평균 식비가 90 내지 120만 원으로 주거비보다는 낮지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외식 단가가 아주 높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도쿄의 월평균 식비는 70 내지 95만 원으로 서울보다 낮은데 편의점과 저가의 외식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월평균 식비는 50에서 70만 원으로 가장 낮은데 외식 단가는 높지만 가정식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는 월평균 식비가 55 내지 80만 원 수준인데 외식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 침체와 디플레, 도시상권 붕괴 등이 진행되면서 외식 물가 및 가구당 식비 부담이 더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도시의 가구당 월평균 교통통신비를 보면 서울은 20에서 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되는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도쿄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도쿄의 교통통신비는 월평균 25에서 40만 원으로 네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도쿄에서는 거리 비례 요금제가 적용되어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은 월 평균 교통비가 10에서 25만 원으로 교통비가 가장 저렴하고 상하이는 15에서 25만 원으로 지하철망이 우수한 도시입니다. 다음 교육문화비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자녀 한 명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80 내지 12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가장 부담이 컸는데 이는 아주 높은 사교육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쿄는 월 평균 30 내지 6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이징의 가구당 월 평균 교육문화비 지출액은 40 내지 80만 원으로 도쿄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는 가구당 월 평균 50 내지 90만 원을 지출했는데 비싼 국제학교 수업료와 사교육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서울과 중국의 대도시는 소득 대비 생활비 압박이 큰 편이고 도쿄는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입니다. 주거비는 서울이 가장 비쌌고 다음으로 상하이와 도쿄가 비슷한 수준이며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서울은 외식비와 식자재 물가가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고 도쿄는 저렴한 선택지가 많으며 중국 대도시는 저가와 고가의 이중 구조를 보입니다. 교육비는 서울이 특히 높은 수준이고 도쿄는 상하이와 베이징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쿄는 소득 대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주거비와 식비가 균형을 갖추어 중산층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서울은 고소득이지만 지출 압박이 극심한 곳으로 주거, 교육, 외식비가 구조적으로 부담이 되는 도시입니다. 베이징은 저소득, 저비용 구조이나 주거, 학군, 호구 제도의 장벽 때문에 거주 조건이 까다로운 도시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내에서는 가장 국제화된 도시로 소득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감 생활비 압박이 가중됩니다. 한마디로 도쿄는 안정형, 서울은 압박형, 상하이는 상승형, 베이징은 제한형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나라의 식품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식품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식품을 동일한 화폐 단위로 환산해야 하는데 환율이 인위적으로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되는 경우 비교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당 소득이나 총지출액 대비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생활물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생활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빅맥 지수가 있습니다.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빅맥 가격을 비교하여 지수를 산출하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빅맥 가격은 약 3.84달러로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중국은 3.5 내지 3.7달러, 일본은 약 3.1달러로 더 낮았습니다. 이 수치들은 현지 통화 가격에 명목 환율을 적용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한 것입니다. 세 나라의 가격 차이는 빅맥의 생산비 차이, 국민들의 햄버거 선호도 차이, 본사의 국가별 가격 책정 전략 등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각국 통화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된 데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1인당 소득과 비교함으로써 빅맥 구매에 따른 부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2024-25년 기준 1인당 명목 GDP가 약 37,500달러였으므로 1인당 연간 소득 대비 빅맥 가격 비율은 약 0.01%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13,000달러였으므로 1인당 연간 소득 대비 빅맥 가격 비율은 약 0.026%입니다.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36,400달러로 1인당 연간 소득 대비 빅맥 가격 비율은 약 0.009%입니다. 중국에서는 소득 대비 빅맥 가격이 한국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고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은 식품비 부담이 크고 일본은 식품비 부담이 작은 나라 또는 중국은 소득에 비해 생활물가가 비싸고 일본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물가가 저렴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서 빅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와 식품 소비에서 빅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생활비 부담 또는 생활물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비 비중이 높은 식자재들의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쌀은 한중일 세 나라에서 소비량이 많은 대표 곡물입니다. 2025-26년 기준 쌀 가격을 보면 한국에서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6 내지 1.8달러였습니다.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생산량, 환율 등에 따라 변동폭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0.59에서 1.09달러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은 장립과 단립 등 지역 품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쌀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일본에서는 쌀의 소비자 가격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일본 내 슈퍼마켓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5.6에서 6.0달러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 비축미를 할인 판매했을 때도 2.8달러 수준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일본은 쌀 공급 정책 구조상 동아시아 평균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쌀 못지않게 소비량이 늘어난 밀의 경우 한국의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9 내지 4.44달러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은 밀 소비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밀값과 환율 변화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구체적 자료가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 평균 밀가루 도매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으나 소비자 가격 정보는 너무 다양해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중국은 국내 생산량도 엄청나지만 수입량도 많아서 국제 곡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은 농업 통계에 따르면 밀과 밀가루의 소비자 가격이 한국, 중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소비량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환율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두의 경우 마켓에서 생콩보다는 두부와 두유 등 가공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소비자는 가공품 기준으로 가격을 체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인 생콩 가격에 따라 가공품 가격도 달라집니다. 원물인 생콩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킬로그램당 3,000에서 6,000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는 대두의 도소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380에서 1,520원 선에서 형성되었고 일본에서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5,000 내지 14,000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의 쌀 도매 가격은 한국의 절반 수준, 일본의 쌀 가격은 한국의 거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 대비 쌀 가격 비율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거의 2배에 달해 중국과 일본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쌀값 부담은 한국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밀가루의 경우 중국은 국내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격이 저렴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훨씬 비싸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두는 세 나라 모두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본의 생콩 가격은 한국에 비해 2배 정도로 높고 중국은 한국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외에 채소, 과일, 육류, 해산물 등 많은 식자재가 일상적으로 소비됩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채소는 대부분 국내에서 재배되지만 육류와 해산물 등은 수입 비중이 큽니다. 세 나라 중에서 중국은 채소와 해산물 등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과일, 육류 등의 수입 비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곡물은 물론 육류,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이 저렴하고 일본은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며 한국에서는 김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배추와 무 등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의 생계비와 생활물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